자, 이제 누가 승자가 될지 결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나타난 선거 분위기와 흐름을 전우수 기자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 국장, 네. 이번 선거 과정 참 얘기거리가 많습니다. 네. 울산에서의 큰 흐름을 전 국장의 시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번 총선은 크게 여권인 국민의힘은 힘 있는 집권 여당 후보 지지였고, 예. 야권은 모두 윤석열 정권 심판을 화두로 들고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키는 쪽 수성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은 이 도전자였습니다. 예. 근데 선거 초반까지만 해도 여권이 수월한 선거제를 치를 것 같았지만은 이 정권 심판론이 힘을 얻고 또 거기에 울산에서 가장 먼저 이 총선 후보를 냈던 진보당이 민주당과 야권 단일화를 이루는 등의 야권 단일화 카드가 강세를 보이면서 여권이 좀 힘겨운 수성 싸움을 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전체적인 선거의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후보를 놓고 한번 보겠는데 이번 총선 후보들의 출신 직업군으로 구분해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에 나선 후보는 후보 등록 마감이었던 지난 3월 22일이죠.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이 5명, 그리고 진보당, 새로운미래, 노동당, 우리공화당 등이 각 1명, 그리고 무소속 3명 등 모두 18명이 등록을 했었습니다. 많았어요. 그런데 최종 선거까지는 무소속으로 나왔던 이상헌 의원과 허은욱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16명이 끝까지 완주를 했죠. 예. 이번 후보들의 출신 직업군도 다양합니다. 먼저 이 단체장 출신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울산시장 출신인 김기현 현 의원, 그리고 중구청장 출신인 박성민 현 의원, 그리고 동구청장 출신인 동구의 권명호 의원, 북구청장 출신의 윤정호 후보, 그리고 울주군수 출신으로 국회의원에 도전한 울주군의 이선호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법조인 출신들인데요. 변호사 출신인 남구갑의 김상욱 후보, 그리고 전운수 후보, 판사 출신으로 현역 의원인 남구의회 김기현 의원, 또 경찰청장 출신인 서범수 후보, 또 전직의 지방의원인 박성진, 이미영, 또 예금보험공사 사장 출신인 박대동 의원, 전 의원이죠.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김태선, 오상택 후보 등 출신 직업군도 참 다양합니다. 들어보니까 다양한 거 맞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현역 의원들이 몇 명이나 몇 사람이나 살아남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선거 때마다 물갈이 했으니까 말이죠. 공천 과정에서 6명의 현역 가운데 2명이나 낙마를 했고 본인은 말굽배를 꽉 잡고 버텼지만은 심하게 흔들어대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진 현역 의원들이 반발이 되게 심했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1명, 더불어민주당 1명 등 2명이 공천 과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으로 있는 남구갑의 이채익 의원이 이번 국민의힘이 이번에 총선에서 이 참신한 지역인재 발굴이라는 카드로 내세웠던 국민추천제 방식에 밀려서 공천 탈락을 했죠. 근데 3선을 넘어서 4선 고지를 향하다가 중도 탈락하면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나왔지만은 결국 국민추천제 인사인 남구갑 김상우 후보 지지 결정을 했고 막판까지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으로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 추천제 처음 들었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이제 반발을 하다가 접었고 이상헌 의원은 여론조사를 받아들이고 결국은 씁쓸하게 접었지만은 무소속으로 출마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중앙당 차원에서 민주진보연대라는 큰 틀의 합의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한 현역이었던 북구의 이상헌 의원이 당내의 경선도 치르지 못한 채 탈락하면서 반발이 일었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가 된 진보당 윤정호 후보와의 전격적인 경선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또 여기에서도 또 패배를 하면서 결국 이번 총선 본선 주자로는 뛰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 후보들이 피말리는 심정일 것 같은데 윤종호, 김상욱 또 나머지 2명의 후보의 운명 이건 뭐 하나님은 알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잠시 후면 그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현역 의원이라는 이 프리미엄 속에서 다소 느긋한 선거를 치른 곳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사는 당대표로 있다가 당내 내용을 겪으면서 당대표직까지 내려놨는데도 험지 출마 압박을 받아왔던 남구을 김기현 후보가 과연 당내 입지가 크게 이축되는 가운데 4선 고지를 넘어서 5선 의원이 될 수 있을지 그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또 여기에 또 21대 때 초선 의원이 된 중구의 박성민, 동구의 권명호, 울주군의 서범수 의원이 과연 재선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 울산에서 최다선 의원은 누구였던가? 이건 자료가 남아 있으니까 이건 한번 얘기할 수가 있죠. 네, 역대 국회의원 역사를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1948년 제1대 재헌국회에서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울산에서 배출된 국회의원은 모두 39명입니다. 오, 굉장히 많아요. 네, 이 가운데 4선 의원이 김태호, 강길부, 김기현 의원 등 3명이고요. 예. 5선 의원은 정가변 의원뿐입니다. 이 밖에 울산 출신이면서도 이후에 부산 동래로 옮긴 최용 의원이 6선을 했고 3대에서 5대까지 활동하다 부산으로 옮겨서 7선을 한 정혜영 의원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울산에서 4선을 하고 이후 지역구를 서울로 옮겨서 7선이 된 정몽준 의원이 최다입니다. 네네. 네, 울산에서 끝까지 머문 의원은 5선을 한 정가변 의원뿐입니다. 예. 이 최종 본선으로 4명의 현역 의원들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김기현 의원은 조금 전 언급을 해드렸고요. 조선 의원 중에서 중구 박성민 의원은 민선 5, 6대 재선의 중구청장을 지낸 이후에 이번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을 했고 친윤석열 인사로 분류되는 이 박성민 의원은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그리고 조직부총장, 예. 당대표 비서실장 등 이 당내의 주요 직책을 수행을 하면서 네. 당내의 핵심 세력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네, 동구의 권명원 의원 역시 민선 5대와 7대 동구청장 출신인데요.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을 해서 당내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울산으로 초청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네, 울주군의 서범수 의원은 범서 사연이 태생으로 울산지방경찰청을 지냈습니다. 초선 의원이면서도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기도 했고 또 이번에는 지역 공약개발 소통단장을 맡아서 예. 당내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친형이죠. 부산의 서병수 의원과 함께 이번에 함께 총선에 재선 도전을 하고 나서서 형제들이 당선 여부가 역시 주목이 됩니다. 예. 울산의 후보들 아주 쟁쟁합니다. 당당합니다. 여기에 도전자로 나선 야권 후보들도 경력면에서 만만치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윤정부의 심판론에 힘입어서 여권 후보들이 이번에 힘든 싸움을 하면서 고전을 했을 겁니다. 네, 국민의힘 현역위원회 맞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가운데 중구의 오상택 후보 그리고 동구의 김태선 후보 모두 젊은 신인인데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라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네, 중구의 오상택 후보 1980년생 올해 44살입니다. 예. 영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을 지냈습니다. 네, 동구의 김태선 후보 1979년생 올해 44살인데요. 동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고 한국 외대를 나왔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을 지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재임 시에 울산시 정무수석을 맡기도 했습니다. 네. 두 사람 모두 40대 초중반의 젊은 정치인이고 특히 동구 김태선 후보는 노동자 표심을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이번 선거의 관건입니다. 예. 여기에 노동당의 이장우 후보가 진보 노동자의 표심을 나눠 가질 공산이 커서 그 결과는 예측불허인데요. 국민의힘은 이곳을 경합지역으로 보고 있고 민주당은 우세 지역으로 현재 봤습니다. 예. 조금 있으면 결과 나옵니다. 젊은 신진 세력의 등장이 예사롭지가 않은데 그중에서도 남구, 갑 가장 많은 후보에 가장 젊은 후보들이 나선 것도 얘기거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남구갑은 여야 양당의 대결이 흥미롭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국민추천자라는 이름으로 김상욱 변호사가 공천이 됐는데 80년생 올해 44살입니다. 아, 젊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인재 영입 케이스로 당내 기존의 손종학 지역위원장을 제치고 사실상 전략 공천된 전은수 후보도 변호사 출신으로 84년생 올해 예. 39살입니다. 30대 후반과 40대 중반의 비교적 젊은 변호사들. 예. 또 국민의힘은 국민 추천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인재 영입 케이스로 맞짱을 뜬 결과는 박빙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국민의힘의 공천 분만으로 탈당을 해서 무소속을 강행했다가 결국은 사퇴하고 김상욱 후보를 지지한 이 허은욱 전 후보의 가세가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예. 여기에 정치적 야망을 키운다고 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이낙연 전 총리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로 당을 옮겨 출마한 이미영 전 울산시 부의장이 얼마나 득표력을 발휘할 것인가도 궁금하고요. 예. 이번 총선에서 가장 젊은 후보인 33살의 우리공화당 오호정
윤여정 후보는 과연 얼마나 득표를 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33살 후보. 자, 이번에 야권이 윤석열 정부 심판을 내걸고 연대 연합한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이것도 관심사예요. 네, 울산에서 진보당 후보들은 1년 전부터 총선 준비를 해왔습니다만은 민주진보연대라는 이름으로 중구, 남구, 울주군, 남구, 을까지 이 공천 후보 모두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네. 대신에 더불어민주당 북구 이상한 의원이 결국 이제 공천 탈락이 된 현상인데 진보당 윤정호 후보를 북구 야권 단일 후보로 공천을 확정을 했죠. 예. 이상한 의원이 여기에서 반발하면서 무소속 출마까지 강행을 했지만 결국 두 후보 간 경선 여론조사를 통해서 윤정호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는데요.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상한 의원과 북구 지방의원 등 4명이 동반 탈당하는 등 진보당에 대한 불신이 큰 상태입니다. 예. 과연 민주당 지지자들이 진보당 후보를 얼마나 지지했을지가 예. 이번 북구 선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유증을 남겼다 이 말이죠. 하지만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후보 그리고 노동당의 이장우 후보와의 단일화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불발 끝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후보 간 막판까지 단일화 논의가 있었지만 의견차가 너무 커서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네, 민주당 김태선 후보는 야권 단일 후보라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했고요. 민노총 등 노동 세력이 이 노동당 이장우 후보 지지에 나서면서 진보 노동계의 표심은 갈라진 채 이번 총선 투표를 한 상황이어서 국민의힘 권명호 후보가 유리했을 것 같기는 한데 예.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이 됩니다. 주목됩니다. 예. 울산의 총선 분석 전우수 기자였습니다.